네, 그렇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 유세장 총격 사건과 관련해서 이 미 대선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오늘 자세한 내용을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참 여쭤볼 것이 많은데 가장 먼저 이제 총격범에 대한 신원이 이제 실시간으로 계속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펜실베니아 출신이고 20세 백인 남성이다. 그리고 조금 전에 들어온 내용에 따르면 공화당 당원으로 확인됐다라는 이제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이 정보들만 좀 추려봤을 때 어떤 의도가 있었다라고 좀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까? 아직까지는 정확한 범행 동기가 무엇인 걸 파악하기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펜실베니아주 버틀러라는 이게 펜실베니아주가 경합주잖아요. 대표적인 예. 경합주인데 여기가 버틀러라는 카운티가 경합주인 펜실베니아 중에서도 공화당 강세 지역으로 알려진 곳입니다. 그래서 2020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65%의 득표를 해가지고 여기서는 그 압승을 거둔 곳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지층들을 결집해가지고 경합주에서 승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선거 유세를 하는 곳이었고요. 그래서 공화당 지지층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층들이 나와가지고 열렬하게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지지를 보내는, 응원을 보내는 그런 장소거든요. 지금도 선거인단 표심이 좋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켜보면 경합주기 때문에 전체만 보고 이 한 카운티는 잘 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난 그 기록이 있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해서 그러면 펜실베니아에서 어디에서 유세를 할 것이냐 이걸 고려할 때 아무래도 그 후보한테 뭔가 좀 우호적인 곳에서 하겠죠. 예. 거기에다가 그 총격범이 토마스 매튜 크룩스라는 펜실베니아주 거주하는 20세 백인 남성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어떤 콘크리트 지지층의 특징이 경합주에 거주하는 백인 노동자 남성이다. 뭐 이런 측면을 봤을 때 등록된 공화당원인 20대 백인 남성이 그 공화당 강세 지역인 펜실베니아주 버틀러라는 그 카운티에서 선거 유세를 할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저격했다. 이거는 사실 큰 틀에서 보여주는 배경하고는 맞지 않는 부분이죠. 그렇다면 아무래도 이분이 그 저격범이 갖고 있는 개인적인 정치적 신념, 즉 공화당원이긴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장하는 마가, 미국 우선주의와 그 공화당 그 전통적인 주류의 어떤 그 정치적인 신념과 좀 차이가 있거든요. 예. 근데 그 부분에 불만을 품은 게 아닌가 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사실은 좀 결과가 나와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이제 미국 사법당국에서는 이게 암살 시도로 이제 보고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보면은 유세장에서 한 100m 정도 떨어진 인근 옥상에서 이 몸을 숨기고 이제 총격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물론 이제 미국 당국에서 밝힌 것은 이 옥상 건물 같은 경우는 유세장이 아니기 때문에 경호지역이 아니다라고는 밝혔습니다만은 그래도 이것을 왜 진즉에 좀 포착을 하지 못했는가에 대한 이제 여론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보셨는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호 측에서는 굉장히 뼈아픈 실책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총격범이 뭐 대단하게 군사 훈련을 받아가지고 저격 이전에 신분이 노출된 것이 아니라 안 된 것이 아니라 일각의 보도에 따르면 이미 거기에 참석한 지지가가 수상한 사람이 높은 지대, 즉 지붕 위에서 어떻게 어슬어슬한 등을 봤다 이렇게 해서 신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 부분이 이제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계속 확산이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공화당 관계자들이 계속 문제를 제기할 것이고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호 당국이 책임을 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총격범이 거의 한 180m, 200m 떨어진 그 지붕 위에서 AR-15이라는 원래 M16 해가지고 군용 소총인데요. 그거를 민간화해가지고 민수용으로 만든 것이 미국에 소용되는 AR-15. 그래서 많은 미국에 나오는 총기 대량 어떤 사건에서 쓰이는 그러한 굉장히 악명 높은 그런 총기거든요. 이게 사용이 돼가지고 총 8발 정도 발사를 했는데 그중 한 발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오른쪽 귀를 스치고 지나갔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예. 어쨌든 180m, 200m든 간에 유세장 밖이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경호 당국이 어떠한 책임을 질지 관심이 주목되었습니다. 일단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응급처치를 마쳤고 퇴원을 한 상태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자신의 상태를 알리기도 했고요. 또 대통령이 이제 뉴저지로 이동하는 이제 비행기에서 이제 내리는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괜찮다, 건재하다, 강인하다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대응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총격으로 인해서 어쨌든 간에 그 피격을 당했기 때문에 그 부상의 정도가 어떠한가에 대해서 지지층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실 거 아니에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 본인이 앞장서서 나는 괜찮다, 경미한 부상이었고 치료를 잘 받았다. 그리고 나를 경호해준 경호 당국에 감사하다. 이렇게 겸손한 모습을 보입을 해가지고 자신의 건장함과 더불어서 노련한 정치적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와 더불어서 이제 그 실려가면서도 그다음에 그 차량으로 그 총격 그 장소에서 차량으로 이동하면서도 오른손을 불꽃주고 예. 펼쳐 보이면서 나는 건재하다. 그리고 강인하다. 나는 이따위 총격, 정치적 폭력에 굴하지 않는다. 이러한 강인한 대통령의 모습. 그러니까 대통령다워 보이는 어떤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미지 정치에서 긍정적인 그러한 반응을 이끌어낼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앞으로요. 네. 실제로 이제 모든 일정도 다 예정대로 이제 소화를 하겠다라고 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 피를 흘리면서도 이렇게 주먹을 쥔 모습이 벌써부터 이제 외신에 굉장히 많이 이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런 극적인 이미지를 앞으로 선거에 활용하면은 뭐 어떤 영향들이 좀 있겠습니까? 선거 측면에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하나는 그 후보가 갖고 있는 역량 그것이 이제 이미지 정치로 어떻게 표출되느냐 이 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정치적 공약 측면에서 얼마나 경쟁력이 있느냐 이 부분인데요. 그 지금 이번 사건으로 인한 그러한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준 강인한 모습 그리고 한 장의 사진에 담긴 그런 정치적 메시지는 아마 전자의 측면, 이미지 정치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번 대선에서는 바이든과 트럼프 두 분 다 고령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그런 고령 리스크에서 두 분 다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도 일적 TV 토론회의 그러한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민주당 인사들로부터 사퇴하라는 압박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고령 리스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보다 덜 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령 리스크에 어떤 그 연루되어 있는 모습을 영화되어 있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에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강인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뭔가 고령 리스크로 완전히 떨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거죠. 고령 리스크를 떨칠뿐만 아니라 어떤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충분히 강인하고 굳건하다 이런 모습을 이미지 정치 측면에서 줄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저희가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른손을 불끈 쥐고 있고 뒤에 성조기가 풀러기는 예. 모습 이거는 향후 남은 대선 캠페인에서 상당히 많이 활용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강인한 이미지, 대통령다운 모습 이 부분을 강조하는데 적극적으로 사용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제 바이든 대통령에게도 이게 영향을 미친다는 말씀이신 건데 일단 바이든 대통령은 이 소식을 듣고 바로 이제 백악관으로 가고 트럼프 전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이 대응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그 후보로서 처한 고령 리스크를 벗어야 되는 부분은 한 측면이지만 예. 다른 측면이 뭐가 있냐면 현직 대통령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현직 지도자고 이러한 불미스러운 안타까운 사건이 터졌을 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강연하게 강경하게 대응하는 모습 이것과 더불어서 어떤 피해자를 끌어안는 그러한 리더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사건을 보고를 받은 직후에 이제 휴가지에서 주말에 보내던 곳에 돌아와서 이제 대국민 성명을 발표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러한 어떤 터무니없는 사건이 더 이상 벌어질 정치 폭력에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제는 이런 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통합을 해야 된다. 이런 그 메시지를 내면서 결코 이러한 정치 폭력에 굴하지 않겠다, 허용하지 않겠다. 이런 모습을 발언을 통해 가지고 또 미국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통합하는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네.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통화를 통해 가지고 경쟁자이지만 그래도 같은 정치계에 몸담은 어떤 그러한 동지로서
그런 부분에서 다독거리는 모습. 그것이 아마 바이든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그러한 통합의 그리고 그 포용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 그렇지만 그 다른 측면으로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걸 얻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어떻게 선거 캠페인 쪽으로 대응을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바이든 캠프 쪽에서 굉장히 고심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가뜩이나 지금 사퇴의 압박을 받고 있는데 이번 일로 인해서 이 사퇴 여론이 더 거세질 거다라는 측면도 있지만 반대로 지지층이 더 결집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오는 분석도 있던데 어느 쪽이 조금 더 설득력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두 가지가 다 가능성이 있겠습니다만 그 전자의 경우는 크게 연관성이 없죠. 왜냐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관여가 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현직 대통령으로서 적절한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될 부분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후자의 그 측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트럼프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지지층이 결집하는 모습은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하는 민주당 지지층으로서는 뭔가 우려를 낳고 그다음에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 압력을 받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민주당 대선 후보로 이제 경선에서 대의원을 과반을 획득한 후보이기 때문에 예.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다 지지를 보냄을 해가지고 자신들의 우려를 떨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정도, 강도가 어느 정도 될 거냐 이렇게 예상을 해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뭘 지지층이 결집하는 건 직접 당사자이기 때문에 예. 굉장히 강하게 지지층 결집이 일어날 것이지만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간접적으로 어떤 그거에 대한 반향이라고 할까요? 대응하는 측면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지지가 가고 여론이 집중되는 것, 그러니까 그 관심이 주목되는 것에 대해서 반향으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강도는 약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총기 소지를 굉장히 좀 지지하는 이제 옹호자로서 이제 그 지지층 역시도 이 총기 소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지를 보내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 일로 인해서 이 총기 소지와 관련한 미국 내 여론이 어떻게 좀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이미 그 미국 내에서 총기 규제 그 이슈는 완전히 정치화된 이슈입니다. 즉 진보와 보수 진영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양분돼 있기 때문에 예. 타협점을 찾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총기를 그 규제를 반대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피격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 본인을 포함해서 공화당 지지층은 이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총기를 규제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를 낼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고 있고요. 대신에 어떤 목소리를 내느냐 어쨌든 이렇게 총기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그 배드 가이들이 많기 때문에 굿 가이드 착한 사람들이 보다 더 무장을 통해 가지고 지켜야 된다. 예. 보다 적극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나지 않도록 훈련을 받은 어떤 그 경비들이 어떤 무장을 해가지고 지키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그걸 위해서 NRA 즉 전 미 총기 협회가 나서고 공화당 측에서 나서가지고 재정 지원을 통해 가지고 훈련된 그런 가드들을 더 많이 배치하겠다. 이런 식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높고요. 반면에 민주당 쪽에서는 당연히 총기 규제를 더 하자고 목소리를 높이겠죠. 그래서 이것이 정정화되면서 이렇게 으르렁으르렁 거리면서 이제 정치 이슈화 되긴 하겠지만 어떤 합의나 어떤 협의를 통해 가지고 결과물을 도출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미 재선을 앞두고 굉장히 이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파장이 어디까지 갈지도 이제 관심사인데 이제부터 좀 어떤 것들을 좀 저희가 지켜봐야겠습니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대선에 있어서 중요한 건 첫 번째는 판세이고요. 판세라는 것은 그 대선 연도에 미국 국민들이 느끼는 그리고 가지고 있는 정치 경제 어떤 사회적인 그러한 그 환경인데요. 가장 중요한 그런 환경이 경제죠. 인플레이션 물가죠. 그래서 이 물가가 어느 정도까지 잡혀가지고 미국 유권자들이 그 현재 물가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냐. 이 부분을 한번 지켜보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이와 더불어서 이제 선거 캠페인, 선거 운동 이슈죠. 그러니까 이번 같이 이제 그 피격 사건이라든지 대통령 토론이라든지 조만간 있을 전당대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선거 캠페인 이슈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단기적으로 지지율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1차 TV 토론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긍정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았고 이번 그 피격 사건을 통해 가지고 어떤 유감스러운 사건이지만 정치적으로 이미지 정치 측면에서 어떤 또 긍정적으로 어떤 플러스가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내일부터 현지 시간 15일부터 공화당 전당대회가 있잖아요. 예, 예. 그러면 그게 이제 전당대회라는 것은 그 해당 정당의 대통령 후보를 공식적으로 선출해 가지고 어떤 그 축제를 벌이면서 그쵸. 출정하는 출정식의 이런 부분이거든요.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해당 정당 후보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어떤 그 여론 환경이 만들어질 건데 네. 이게 끝까지 가는 게 아니고요. 다음 달에 민주당 또 전당대회가 있지 그쵸.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상쇄되는 캠페인 요인에 의해 가지고 어느 정도 이게 그 지지율 변화가 결국 상쇄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만 일련의 이런 선거 캠페인들이 어느 후보에게 전반적으로 우호적으로 가느냐 이것이 마지막 무당파나 중도층 표심을 결정하지 못한 분들에게는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만큼 그분들의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거를 저희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